안녕하세요. 게이트형법 이순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이번에 형법 핵심 지문 총정리로 선정했습니다. 이 교재는 그 캡슐과 목차 현재 구성이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캡슐로 준비를 정리를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캡슐을 가져가기 힘들다, 나는 가독성이 너무 안 맞는다, 그런 경우에는 캡슐을 그냥 사례 정리집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고 이 교재로 선택형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캡슐을 마지막까지 나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경우에는요, 겹치는 판례가 매우 많으니 그걸 두 번씩 보지 마시고 두 교재 중에 한 권에 선택형 지문 내지는 판례에 대한 단권화를 해 두셔서 양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선택형 문제집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교재가 메인 교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재로 바꾸셔도 무방한데 기존에 별도의 선택형 문제집을 잘 정리해 두셨다면 그 교재로 마지막까지 가되 그 교재는 빠져있는 이 교재 안에 새로운 이번 순환에서의 교재 안에서의 새로운 판례나 지문들을 잘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순환 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교재와 쇠판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이제는 이 순환이 끝난 다음부터는요, 파이널 과정에서는 꼼꼼하게 교재와 쇠판을 볼 시간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때 힘드시더라도 제가 1순환 때 나눠드렸던 쇠판 자료 내지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쇠판 교재를 통해서요,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쇠판 잘 정리를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구성은 똑같이 한 70분 정도 먼저 첫 타임 진행하고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 갖고 두 번째 타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레인보우 OX와 매우 유사한데요. 그 안에서 레인보우 OX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추려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될 지문들로 구성을 했고, 이 교재의 기본 패턴은 정지문입니다. 따라서 그 OX 관련해서 X 표시가 별도로 없다면 다 정지문인 거예요. 정지문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O 대신에 맞다라는 O 대신에 판례 번호를 많이 써놨어요. 굳이 판례를 해설과 문제가 똑같은 경우엔 괜히 양들릴 필요 없이 판례 번호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OX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교재 중간중간 보시다 보면은 사례 문제 기출례라고 해서 지문 위에 별도의 표시를 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 그 사례용도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사례에서 꼭 숙지를 해둬야 되는 판례 위에는요, 별도를 표시해놨고 대체로 기출 위주로만 표시해놨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형법 캡슐 가독성이 너무 안 맞아서 결국 못 가져간다 하면은 이 교재를 대체하더라도 사례 빈출 쟁점은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만 필요한 경우 형법 총론이나 일부 형법 강론상에서의 필요한 학설만 보충하시면 충분히 캡슐의 대체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문제 서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형법 총론입니다. 제1절 죄형 법정주의인데요. 죄형 법정주의 같은 경우엔 선택형 위주이죠. 사례 기록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선택형의 첫 번째 1번 문제는 지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 문제가 빈출이거나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최근 변모 문제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한 번씩 변모에서는 새로운 지역적인 문제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한 유형의 문제예요. 해설 바로 가보시면 적용 대상자가 그 법률을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의 전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정도를 생각해서 1번 지문이 5지문이라 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지문도 이거 옛날 지문이긴 한데 이 지문 만약에 지금 다시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5지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정답을 못 맞출 가능성도 높은 지문이에요. 관습형법이 금지되니까 성문법주의잖아요. 따라서 간접적으로도 관습형법은 형법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신 판례로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횡령죄는 누가 가능하죠? 신분범입니다.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횡령죄는 당연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그때 보관관계에 대해서요, 꼭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습, 조리, 신의칙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 여백에다가 195페이지 8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195페이지 8번 판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횡령죄에서의 보관관계를 관습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의 판례입니다. 그러니 관습형법이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성문법 주의 예외가 있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외를 찾자면 부작위범 기억나십니까? 부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 최소한 요건을 2개는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진정 부작위범 최소한. 뭐가 있죠? 보증인 지위와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보증인 지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에는 무슨 설? 형식설과 실질적 중에서 형식설입니다. 형식설에 따라서 법령뿐만 아니라 계약 그리고 신의칙 조리 다 가능해요. 명문의 규정이 뭐밖에 없다? 선행에게밖에 안 나왔어요. 명문의 규정에. 나머지는 다 판례가 관습형법처럼 마치 관습형법처럼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2번 오지문이고 순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잘 납득만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지문을 함께 할 수는 없고요. 시험에서 유의미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잘 틀릴 만한 것만 설명드립니다. 5번 봐보시고 5번은 빈출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이게 많은 문제에서 여러분과 접해졌기 때문에요. 잘 안 틀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5번에서의 워딩 한 단어 뭡니까? 노역장 유치가 있죠.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뭡니까? 형벌적 성격입니다.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 박탈하는 거잖아요. 벌금을 못 냈을 때 하루 1일당 얼마씩 뭐 10만원 대체로 10만원씩 해서 너 벌금 안 내면 노역장에서 일 좀 하고 와 라고 하잖아요. 이건 네, 실질은 형벌과 똑같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 적용된다. 많이 보셨죠, 이거는요. 잘 안 틀릴 겁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인재소급표 친족 상둘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인재소급표. 됩니다. 인재소급표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친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인지를 통해서 친부 관계가 확인될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 또 친족 상돌에는 적용이 된다. 가볍게 보시고요. 9번도 가볍게 보실 때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 지문은요. 핵심 워딩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줄에 9번 사회, 봉사, 명령. 사회 봉사명령 같은 경우엔 두 번째 줄에 보완처분의 성격이긴 해요. 보완처분, 형벌이 아니기는 하는데 세 번째 줄,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따라서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됩니다. 행위시법주의. (12번) 12번에서는 기억해둬야 될 단어 뭐가 있다? 첫 번째 줄의 중간 공개 명령 제도. 공개 명령 제도 같은 경우엔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죠. 형벌은 아니에요. 그냥 신상 정보만 공개한단 말이에요.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형벌이 아니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안 된다. 따라서 굳이 행위시법 아니고 재판시법도 가능하다. 13번도 마찬가지고. 14번 봐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번 체크해 두시고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행위 가별성에 영향 미치지 않으므로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요.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입법, 공소시효에 관해서 진정 소급입법 허용하나요? 허용하지 않나요? 예외적으로 허용하죠.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입법마저도. 부진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도 소급입법에 가능하다. (16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16번 이건 밑줄 좀 같이 긋는데 명확성의 원칙에 관해서 딱 요 16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명확성 원칙 개념에 대한 건 첫 번째 줄,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법률 자체에는. 따라서 두 번째 줄,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오죠.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 요구. 따라서 세 번째 줄 중간 이유,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 없다면 명확성 원칙 반하지 않는다. 한 번씩. 이 부분은 선택형에서 낯이 익은 지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택형은 그 진도별로요. 배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형과 달리 사례형은 사례형 쟁점을 모아둔 곳이 별도 드문드문하게 퍼져 있는데 선택형은 골고루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보시는 이미 기시감이 많은 지문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